자, 한 패션 기업이 지금 거대한 중국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K-팝 스타 한 명 있죠. 네, 오늘 분석해볼 감성 코퍼레이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단순한 스타 마케팅 그 이상을 보게 되실 거예요. 팬덤이라는 거대한 힘이 어떻게 한 기업의 수익 구조를 뿌리부터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전략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단 한 명의 팝스타가 어떻게 한 회사의 미래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감성 코퍼레이션의 이야기 속에 바로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일단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감성 코퍼레이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기본 체력, 이게 과연 어땠을까요? 2025년 3분기 실적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자, 3분기 매출이 435억 원이었어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 성장하면서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국내 패션 시장 거의 포화 상태잖아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이렇게 탄탄한 기반을 잘 다지고 있었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매출이 아니라 바로 이 영업이익입니다. 무려 22.7%나 늘어난 62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매출 성장률을 훌쩍 뛰어넘는 이익 성장. 이건 회사가 정말 장사를 잘하고 있다.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결과로 나온 영업이익률이 13.5%나 됐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특히 FW 시즌, 그러니까 가을, 겨울 옷들이 비싸잖아요. 이 고가의 신제품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아주 좋았던 게 수익성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 과감한 해외 확장을 아주 자신 있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탄탄한 기반 위에서 감성 코퍼레이션은 드디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문을 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그게 바로 비효과입니다. 전략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글로벌 아티스트 BTS의 V를 모델로 데려온 거죠. 사실 해외 시장 나갈 때 제일 어려운 게 브랜드 알리는 거잖아요. 인지도. 감성 코퍼레이션은 이 어려운 숙제를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방법, 말 그대로 치트키를 쓴 겁니다. 결과는요,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모델 발표 바로 다음 달인 10월, 중국 1호점 매출이 그냥 70%가 급증해버렸어요.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시장이 이들의 전략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그리고 뜨겁게 반응했는지를요. 이 놀라운 시작이 끝이 아닙니다. 이걸 발판으로 바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지 파트너사랑 새로 낼 매장 수만 30개가 넘게 논의 중이라고 해요. 본격적인 영토 확장이 이제 막 시작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중국 사업이 단순히 매출만 키우는 거라면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겠죠. 이게 수익 구조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거든요. 그 비밀, 바로 홀세일이라는 방식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지 파트너한테 물건을 통으로 넘기면 그 파트너가 매장 운영부터 판매까지 싹 다 알아서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감성 코퍼레이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매장 운영 비용이나 재고 부담 이런 걸 싹 덜어내는 아주 똑똑한 방식인 거죠. 이게 국내 사업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요. 국내에선 매장 월세, 직원 월급 같은 고정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중국에선 이 부담을 파트너가 다 짊어집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은 고정비 부담은 거의 없이 매출이 느는 만큼 이익이 훨씬 더 가파르게 쭉쭉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무섭다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2026년 수출 매출 전망치가 3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숫자는 그냥 희망 회로가 아니에요. 감성 코퍼레이션의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얼마나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그림은 정말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뭘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이 흥미진진한 성장 스토리가 계속되려면 어떤 변수들을 체크해야 하고 또 어떤 리스크가 숨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기업 가치는 딱 이 네 가지에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중국 매장 확장 속도.
이게 과연 계획대로 쫙쫙 나가줄 것인가? 둘째, 비유 효과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팬덤의 열기가 식으면 안 되겠죠. 셋째,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 즉 브랜드 가치를 계속 높일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현지 파트너와의 관계가 얼마나 튼튼하게 유지되느냐. 이 네 가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리스크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갑자기 중국 정부 규제가 바뀐다거나 중국 전체 소비 심리가 꺾이는 건 항상 생각해야 할 변수고요. 또 한 파트너사나 특정 모델 한 명에게 너무 의존하는 키맨 리스크 역시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의 성장 스토리는 이제 내수 시장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을 주 무대로 하는 고수익 해외 확장 이야기로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감성 코퍼레이션은 아주 탄탄한 국내 실적을 바탕으로 B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어서 중국 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홀세일이라는 아주 영리한 고수익 모델을 통해 본격적인 이익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오늘 분석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자문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해둡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의 이번 사례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문화적인 영향력, 이른바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비즈니스의 국경을 허무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의 성공 방정식, 이 K-팝 플레이북이 과연 다른 브랜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식이 될까요? 아니면 정말 아주 특별한 예외 사례로 남을까요? 팝컬처의 힘을 빌려서 글로벌 성공 신화를 쓸 다음 주자, 과연 누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